여러분, 혹시 매일 보는 풍경 중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연함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백이동 아파트 앞,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한 여성이 급하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바로 이수연 씨였어요. 30대 후반의 수연 씨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지우야, 학교 가방 챙겼지? 피아노 교재도 넣었고. 엄마 진짜 늦는다. 오늘도 시간에 쫓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수연 씨의 표정에는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수연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아파트 앞 도로였습니다. 어젯밤 바람에 날린 낙엽들도 보이지 않고 쓰레기통 주변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관리가 참 잘 되는구나 하며 만족스러워하던 수연 씨는 급하게 차 키를 꺼내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연 씨의 시야 한쪽 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회색빛 파마머리에 소박한 점퍼를 입고 계신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집 앞인 양세심하게 낙엽 하나하나를 쓸어 담고 계셨어요. 아,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수연 씨는 그저 지나가는 생각 정도로 여겼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본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벌써 10년째 3,65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나와 청소를 하고 계셨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눈이 무릎까지 쌓인 겨울날에도 몸살로 온몸이 쑤시는 날에도 할머니는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이미 빗자루 손잡이 모양으로 굳어있을 정도였고 손목에는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통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때 302호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수연 씨의 아들 지우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지우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앞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도 지우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활짝 펴지셨습니다. 지우야, 안녕. 오늘도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렴. 할머니는 지우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마치 친손자를 보는 듯한 따뜻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짧은 교감이야말로 할머니가 매일 이곳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현관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다니세요. 내일 또 봐요. 또 지우는 할머니께 가까이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우야, 빨리 와. 차 출발한다. 그때 수연 씨의 급한 목소리가 아파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아쉬운 표정으로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지우가 차에 타고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차에 탄 수연 씨는 백미러로 할머니의 모습을 잠깐 봤지만 여전히 특별한 관심은 없었어요. 참 부지런하신 분이네 정도의 생각만 했을 뿐이었죠. 수연 씨에게 할머니의 존재는 그저 동네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어르신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이 수연 씨와 비슷했습니다. 깨끗한 길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다닐 뿐, 그 뒤에 숨겨진 한 할머니의 정성과 사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곧 수연 씨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림이 -1.
이게 뭐야? 수연 씨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라면 말끔히 치워져 있어야 할 아파트 앞 도로가 온통 지저분했거든요. 주말 동안 바람에 날린 낙엽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고 어젯밤 비에 젖은 담배꽁초와 휴지들이 배수구 주변에 뭉쳐 있었어요.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은 플라스틱 봉지들이 바람에 흩날려 마치 쓰레기장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안 하나? 이상하네. 수연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불편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누가 해주는 건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저 누군가 해주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길은 더욱 지저분해졌어요. 수연 씨는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진짜 이 동네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관리비는 매달 올리면서.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마저도 잠시였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금세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주민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 아파트 앞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관리사무소에 말해야겠어.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도 불만의 목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 지우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안 오시지? 지우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계실 텐데 며칠째 보이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할머니? 무슨 할머니? 수연 씨는 아침 준비에 바빠서 지우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도시락 싸고 회사 서류 정리하고 지우 준비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매일 우리 집 앞 청소해 주시는 할머니요. 할머니가 며칠째 안 보여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 멀리 가신 건 아닐까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수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 그냥 개인 사정으로 안 오시는 거겠지. 뭐 특별한 일은 아닐 거야. 하지만 지우의 걱정은 계속되었어요. 엄마, 할머니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안부라도 여쭤보면 좋을 텐데. 할머니가 맨날 저한테 손 흔들어 주시고 그러셨는데. 평소에 매일 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어린 마음에도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던 거죠. 지우야, 엄마 진짜 바빠. 그냥 할머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안 오시는 거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수연 씨는 여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면서 수연 씨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동네 전체가 정말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그제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매일 우리 집 앞을 청소해주고 계셨던 건가?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금요일 저녁 수연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도대체 그 할머니는 누구일까? 왜 10년 동안이나 남의 집 앞을 청소해 주신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수연 씨는 점심시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우리 동 앞을 청소해 주시던 할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관리소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자 할머니요. 참 신기한 분이세요. 저희가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10년째 매일 오셔서 청소를 해주시거든요. 10년째요? 정말로요? 네, 처음엔 저희도 당황했어요. 왜 하시는지 여쭤봐도 그냥 웃기만 하시고. 참 고마우신 분이죠. 수연 씨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락처는 드릴 수 없지만.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할머니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관리소장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어? 이거 할머니 같은데요. 수연 씨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는 1980년대 신문 기사가 떴는데, 신진 피아니스트 김순자, 국제 콩쿠르 2위 수상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할머니예요.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김순자 할머니와 닮은 모습이었어요. 수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 자세히 검색해 봤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활발히 활동했던 피아니스트 김순자. 그런데 1987년 이후로는 기록이 끊어져 있었어요. 세상에. 그 할머니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고요. 관리소장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친절한 동네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는데. 수연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분이 지금은 남의 집 앞 청소를 하고 계실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수연 씨는 남편 민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집 앞 청소해 주시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대. 에이, 그럴 리가. 인터넷에서 동명이인 검색된 거 아니야. 하지만 수연 씨는 확신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김순자와 할머니의 눈매가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가끔 할머니가 청소하실 때 지우가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면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 짓던 모습 말이에요. 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어요. 관리소장님께 대략적인 방향을 들은 수연 씨는 퇴근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몇 군데 물어본 끝에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원룸에 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백이동 302호에 사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김순자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할머니는 수연 씨를 알아보시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아, 지우 엄마시군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며칠째 안 보이셔서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손목이 좀 아파서요. 괜찮습니다. 곧 나을 거예요. 수연 씨는 할머니의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소박한 원룸이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는데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건반 덮개 위에는 악보들이 누렇게 발해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옛날 콘서트 사진들이 몇 장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오른쪽 손목에는 두툼한 보호대가 감겨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피아니스트 활동을 하셨나요?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수연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를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가 벌써 40년도 더 전 이야기네요. 지금은 다 소용없는 옛날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연주를 그만두셨나요?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87년. 그해 가을이었어요. 유럽 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택시가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에 부딪혔는데 그때 오른손과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사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감정 표현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관절염도 생겼고요. 그럼 치료를 받으시면서 다시 시도해 보실 수도 있었잖아요. 몇 년간 재활 치료도 받고 다시 연습도 해봤어요. 하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관객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예전의 김순자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어요. 피아노가 제 전부였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몇 년간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수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렇게 힘드셨는데 왜 우리 아파트 앞 청소를 해주시게 된 거예요? 벌써 10년이나.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건 우연이었어요. 몇 년 전에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산책을 권하셨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하시다가 우리 아파트를 발견하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동네를 걸어 다니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창문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연습하는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시며 그때를 회상하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피아노 소리였거든요. 바이엘 교본의 간단한 곡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같았어요. 그게 지우가 연습하는 소리였구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옛날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가 생각났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연습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죠.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그 길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낙엽도 많고 쓰레기도 있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그 아름다운 공간이 더러워져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치워봤어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10년이나 계속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신기한 게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창문에서 피아노 소리가 더 맑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그 아이의 연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연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우를 위해서 해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우가 창문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지우가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 그리고 창문에서 손 흔들어주는 모습. 그게 제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요즘 왜 안 오셨어요? 지우가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할머니는 오른쪽 손목을 어루만지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손목이 더 아파져서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빗자루 들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일주일 전에 다른 주민분께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남의 집 앞에서 돈도 안 받고 청소를 하냐고, 혹시 치매는 아니냐고. 이상한 사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10년간 순수한 마음으로 해주신 일을 누군가는 이상하게 본 거였죠. 그분이 누구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분도 이해할 수 없으셨겠죠. 남이 보기엔 정말 이상한 일이니까요.
할머니는 오히려 수연 씨를 위로하려고 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해주시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고마움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한 일인걸요. 지우 덕분에 제가 더 많은 힘을 얻었어요. 수연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년간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깨끗한 길이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니.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해요. 매일 창문에서 할머니를 찾아요. 할머니는 왜 안 오시지?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 아이가 저를 걱정해 준다고요? 네, 그리고 할머니. 지우가 피아노를 정말 좋아해요. 요즘은 쇼팽곡도 연습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쇼팽이요? 벌써 그런 곡을? 정말 대단하네요. 그 순간 수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진짜 이웃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지우에게도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지우가 할머니께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 할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저희가 오히려 할머니께 그동안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초대해준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연 씨는 남편 민수와 아들 지우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할머니가 10년간 지우 때문에 그리고 지우의 피아노 연습을 위해서 청소를 해주신 거였어.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고마워하고 가끔 인사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야.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손목도 아프시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잖아. 수연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도 할 일이 많고 바빠.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고 할머니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 수연 씨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반면 지우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나 때문에 청소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피아니스트셨다고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럼 할머니가 내 피아노 연습을 들어주신 거네요. 할머니께 제가 요즘 연습하는 곡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면서요. 진짜예요? 에이, 그럴 리가요. 그냥 동명이인이겠죠. 아니면 인터넷에서 잘못 검색된 거고. 그런데 왜 10년이나 청소를 해주신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앞에서 그런 분이 돌아다니신다는 게 좀 불안해요. 수연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의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몇몇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앞으로 그 할머니가 우리 아파트 앞에서 청소하는 걸 막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아파트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왜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수연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더 이상 우리 집 앞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일 하신 게 아닌데 왜 그래요? 지우야. 어른들이 할머니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그날 밤 수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10년간 순수한 마음으로 해주신 일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동안 할머니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수연 씨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혹시 앞으로 정말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퇴근길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몇 명이 직접 할머니를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 아파트 앞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수연 씨는 급하게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수연 씨가 본 것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연 씨를 보자 급하게 눈물을 닦으시며 억지로 웃으려고 하셨어요. 아, 수연 씨. 안녕하세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평소에 따뜻한 미소도 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했나요? 수연 씨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냥 앞으로 아파트 앞에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정말 이상한 행동이었죠. 남의 집 앞을 10년이나 청소한다는 게.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일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수연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지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매일 창문에서 할머니를 보는 게 지우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수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할머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서 죄송해요. 그때 현관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찾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지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꼭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왜 요즘 안 오셨어요? 할머니는 지우를 보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도 너를 정말 보고 싶었어. 할머니, 저 요즘 쇼팽곡 연습하고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지우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셨다면서요. 정말 멋져요. 할머니는 지우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들려줄 거야? 네.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도 우리 집 앞에 와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너무 심심해요. 수연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 가족은 할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지우가 피아노 연주도 들려드리고 저희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가도. 물론이에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이웃이세요. 그날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 작은 가족이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수연 씨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연습한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연주했어요. 비록 아직 서툰 부분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으셨습니다. 지우야, 정말 훌륭해. 할머니가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가 생각나네.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지우는 그 마음이 이미 충분해. 수연 씨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며칠 후 수연 씨는 아파트 주민 대표들을 모아놓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는 것, 사고로 꿈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 그리고 지우의 피아노 소리 때문에 10년간 청소를 해주셨다는 것까지.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점점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다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앞으로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아파트 앞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연 씨도 함께 빗자루를 들고 계셨고 다른 주민들도 몇 명 나와서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목 아프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동안 혼자 이런 일을 해주셨다니. 지우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가끔은 작은 간식도 드렸어요. 할머니는 지우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고 지우의 실력은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몇 달 후 아파트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피아노 콘서트였어요. 40년 만에 다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조금 떨리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연주에는 인생의 깊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지우와 함께 연주한 네 손 연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덕분에 엄마도 많이 배웠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이야. 엄마, 할머니가 이제 외롭지 않으실까요? 그럼 이제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니까. 할머니도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혼자 지켜온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음악은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김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 가족도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